저는 수묵을 전공하는 화가입니다. 1945년생이고 이름은 박대성이라고 합니다. 나는 어떤 장르에 대해서 상당히 뭐든지 내가 하고 싶은 건 하는 쪽인데, 그러나 크게 보면 불교 유적을 많이 건드리는 것 같아요. 나에게는 경주는 정말 참 행운이라, 이런 창작의 도시에 내가 와가 살게 되었다 하는 행운을 가졌다고 생각하고, 나는 신라를 참 아주 위대하게 생각하는 점은 굉장히 원칙적이고 창조적이다. 내가 실크로드를 불교유적 인도에서 시작해서 실크로드를 한 8, 9년을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은 유적을 되살피고 했지만, 결국 그 아름다움의 극점은 신라에 있다 하는 거게 됐어요. 신라를 가장 대표할 수 있는 조형물로서는 내가 생각해 보건데, 내 혼자 나름대로 이 탑이 아니냐. 특히 이제 분황사 탑은 내가 즐겨 그리던 탑이라. 신라에서는 여왕이 나왔으니까 그에 대한 외국에서는 좀 뭔가 그런 게 많았던가 봐. 그걸 이제 선덕 여왕께서 향기 나는 탑을 만들어라. 그래서 나 스토리텔링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저걸 이거 다보탑은 내가 워낙 좋아하는 거니까. 내가 실크로드고 불교적지를 많이 돌아다니 봤지만 이렇게 걸출하고 아름다운 의미 있고 한 건 없습니다. 내가 불국사에 1년 전에 묵고 자고 했는데, 이걸 보면 석굴암 불국사의 모든 조형이 이어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난 하나의 조형 최고의 조각을 택하라면 항상 석굴암보다는 다보탑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두 개를 내가 뽑았어요. 저는 이제 한국화 전공 작가고요. 한국화를 한 40년 해왔습니다. 이제 무엇보다 이제 전통 속에 내재된 한국적 미감, 미학 이런 거를 이제 다시 재현시키고 부활시켜서 현대화시키는 그런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느끼는 선덕 여왕은 여성으로서 여왕의 자리에 있다는 그게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고요. 굉장히 정말 대지와 같은 대자연과 같은 그런 포용성을 지녔다는 점, 그게 바로 또 여성의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어요. 선덕 여왕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양쪽에 경축이라는 지화가 들어가는 구조인데요. 이제 지화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지니느냐 하면, 우리 상녀를 보면요, 아주 이제 부잣집, 양반집 상녀는 나무를 전부 이렇게 깎아서 꼭두각시를 만들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채색을 하고 단청을 하고 해서 굉장히 화려하게 꾸밉니다. 그런데 대개 이제 서민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지화를 종이로 물들여 갖고 지화를 만들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상녀를 꾸밉니다. 그러니까 5가지 다섯 가지 색의 지화를 만들어서 꾸미는데, 다음 생에 태어나면 지금보다 더 행복하고 더 많은 복을 누려라, 이렇게 정말 덕담을 해주는 그런 형태거든요. 그래서 지화라는 것 자체가 지니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성들을 위로를 해주기 위해서 이 지화를 제 작업에 사용한 거예요. 또 선덕 여왕의 전체적인 분위기와 가장 잘 맞는 언어 용어라는 게 경축이라는 용어인 것 같아서 이제 지화로 경축 형태를 만들고 선덕 여왕 좌우에 이렇게 배치를 한 겁니다. 여성을 숭배하는
재래의 형식을 갖추기 위해서 재료 기법 또 배치 모든 것들을 포커스를 거기 뒀으니까 관람을 하실 때 이제 그런 점에 유념하셔서 관람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목사입니다. 사람들이 그냥 저를 민중미술 1세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술이라는 것이 어떤 예술만의 길이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저는 삶과 인생 속에서 예술이 같이 가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 체제나 그리고 사회 현실 이런 것들이 작품에 늘 드러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불교가 우리 문화예술에 제일 영향을 많이 끼쳤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경주, 신라는 모든 예술가들에게 작품의 바탕이랄까, 원천이랄까 이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에밀레 종소리, 그 신라의 종소리는 단순한 종소리가 아니라 부처님의 목소리, 부처님의 정신, 부처님의 영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그런 느낌을 저는 받았어요. 그래서 이 에밀레 종이 전 세계로 울려 퍼지는 그런 아주 심플한, 어떻게 보면 너무 단순한 그 얘기이긴 한데 하여튼 그때 이제 세계로 이 종소리가 파동을 일으키면서 번져나가는 그런 영상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이 작품 하나 하고요. 또 하나는 제가 10년 남짓했을 거예요. 허허금광이라는 작업을 해놓은 게 있는데 의상대사의 그 법구경을 제가 글로 쓰고 그걸로 해서 부처님의 석가모니의 두상을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우리 문화유산이라든가 우리 역사적 전통이 사실 현대에 면면이 이렇게 이어져 오고 있지만 여러 가지 굴절과 단절 내지는 변화를 겪고 있잖아요. 그런 것을 표현하는 것이 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딱 들면서 이 일종의 작은 감옥이랄까? 이런 데 갇혀있는 부처님 모습. 그래서 어디다 갖다 놔도 작품이 되는 그렇게 지금 출품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사진 작업하는 이흥재입니다. 저는 아주 오래전부터 시골에 5일마다 한 번씩 열리는 장날 사진을 오래 찍었어요. 아주 오래 찍었죠. 그러다가 이제 지금은 2016년, 2018년 서울에서 강산저교 스며들다. 자연의 풍경 속에서 깊이 침잠할 수 있게 하고 우리들에게 자신을 좀 들여다보게 하는 그런 주제로 사진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전시를 위해서 신라 왕릉을 전체를 다 쭉 돌아보면서 촬영을 했고 그리고 또 경주 시내 중심가에 황남대충을 비롯해서 노서동, 노동동 고분들 그다음에 첨성대 주변에 황남 고분군들이 있어서 그 고분들을 또 집중적으로 많이 작업을 했습니다. 그 왕이나 왕과 비슷한 위치에 있는 분들을 뵈러 가려면 저녁에 가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밤에 촬영을 하다 보니까 낮과 전혀 다른 그 밤의 분위기들이 고분의 어떤 그 조형적인 형태를 특별하게 또 색감도 아주 다르게 느껴지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고분군들은 적어도 2000여 년에서 1500여 년 그 사이에 조성된 고분들로 보는데 이분들이
사시는 집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집마다 우리 전통하는 것 같으면 선이 있잖아요. 그런데 특히나 이 고분들을 보니까 이 선이 얼마나 유려하고 아름다운지, 야, 그때 당시 사람들의 어떤 그 조형 감각이 이런 선을 통해서 나타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 아, 이걸 요즘 현대미술의 용어로 표현하면 이게 바로 설치미술이고, 그때 당시, 그리고 이 설치미술을 어느 한 작가, 이응재 한 작가의 노력이 아니라 그 많은 사람들의 어떤 그 집단적 행위미술에 의해서 만들어진 조형물이다, 그런 생각을 하니까 고분의 형태나 선들이나 칼라나 이런 것들이 훨씬 저한테 다가와서 작업을 하게 됐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미디어 아티스트 이인남 작가입니다. 초기에는 이런 조각을 전공해서 이제 조각을 했었죠. 그 이후에 현대미술을 배우고 나서 이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게 됐고 접목하게 됐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조각, 미디어 또 설치까지 좀 확장된 개념으로 창작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고전화를 차용해서 재해석하는 걸 이제 처음 제가 이렇게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외국에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2001년도에 처음 시작을 한 것 같아요. 이 드로잉을 하는데 이미 더 뛰어난 화가들이 다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고 또 새로운 미술을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이제 재해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원본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들 거지만 이걸 다시 재해석하는 것은 또 다른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제 작품에서 이제 보여지는 어떤 게 시각적으로 보여지는 그 이면에 메타포적인 성격들이 이제 상징의 의미들이 있기 때문에 보이는 것 이외에 또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이번 작업은 이제 천년의 빛이죠. 신라의 어떤 상징적인 인물을 통해서 이 천년이 지난 이후에 지금의 어떤 그 유물들의 어떤 그 현대의 빛을 만나게 되면서 새롭게 해석되는 그런 작품을 제가 생각하게 된 거죠. 빛의 물결이 이렇게 다양하게 몇 가지 어떤 컨셉으로 진행이 되고 빛의 물결이 지나가는데요. 유물들의 이렇게 형태를 알아볼 수 있는 유물들이 석구라든지 또 황룡사지 구충목탑이랄지 상징적 이미지들이 나오는데요. 그게 지금의 시각으로 봤을 때, 디지털의 시각으로 봤을 때 관점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고, 이 빛이라는 이 시간의 어떤 천년의 시간을 표현한 겁니다. 현대를 만나게 되면서 이 어떻게 또 재해석돼서 보여지는지, 그래서 시각화해서 만들었던 작품입니다. 유물을 바라보는 시각이 원본은 이렇게 있지만 디지털이라는 시각을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만났을 때 어떻게 재해석될 수 있는지,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또 새롭게 또 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상에서 느꼈던 생각들, 그러니까 사람들과 사람과의 어떤 관계라든가 사람과의 물건과의 관계, 뭐 그런 거 어떤 경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를 좋아하고요. 그런데 그런 걸 하다 보니까 소통이라는 부분을 좀 중요시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내가 어떤 외치는 어떤 그런 소리들이 남들한테 전혀 전달이 안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런 재료들을 어떻게 하면 제가 이들한테, 제가 보는 사람들을 하여금 무슨 생각을 던져줄 수 있을까, 질문을 던져줄 수 있을까. 사실 기본적인 것은 관계에 대한 이야기죠. 그러다 보니까 그 관계에서 나오는 어떤 감정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 방가사회상을 보면서 너무 아름다운 조각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 작품을 어떻게 내가 보여주면 사람들한테 물음을 던질 수 있을까 마찬가지로 생각을 했고, 그 감정 중에서 아주 중요한 감정 중에 하나가 슬픔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슬픔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우리는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도 있고 기본적으로 남들도 볼 수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부처님 마음에다 돌을 던지면은 전혀 파문을 일지 않는데요. 그만큼 평정,
항상 평화롭고 그럴 것 같지만 사실 그분 마음에는 수많은 감정들이 녹아져 있을 거라는 거죠. 그 감정 중에서 특히 슬픔이라는 게 굉장히 많이 있을 것이다. 사람들을 봤을 때 과연 어떤 식으로 바라보고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그 슬픔을 통해 가지고 저는 사실 슬픔 자체를 얘기하려는 건 아니고 그 안에 다른 식으로 녹아져 있는 기쁨이라든가 뭐 그런 부분도 같이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근데 사실 작품이라는 것은 작가가 생각하는 대로 보여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책을 읽다 보면은 보는 사람에 따라 이렇게도 해석하고 저렇게도 해석하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번역이라는 거죠. 제가 방가사회상을 보면서 어떤 번역했던 거를 또 보는 사람들이 다시 번역을 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봐달라 그것이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 자기 그날의 느낌대로 봐줬으면 좋겠어요.